자, 다음으로 저희 학원에서 1차 헌법과 2차 행정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주송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법과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저희가 설명회를 쉬어서 올해 이제 2년 만에 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 이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우리 선생님처럼 피셋이 5급 시험처럼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첫 시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저희는 일단 그 기존에는 법원행시가 1차가 헌민형이어가지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헌민형 시험이 아마 사시가 폐지된 이후로 가장 역대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회 때 와서 선생님 1년 안에 이 시험 1년 안에 붙게 돼 있으니까 1년 안에 붙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붙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뭐 생동도 나오는 판인데 그런 거 당연하죠, 그죠? 예전에 사실 때도 생동도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2차가 5과목이고 그게 50일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지금 5급 시험 보는 학생들하고 똑같죠. 그리고 전혀 다른 과목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5급 시험에서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뭐 민소 형소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법이 들어오고, 그래서 50일 만에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이런 일이 많이 반복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쉬워졌다. 그래서 좀 기존에 5급 하신 학생들도 사실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입시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시험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셔도 큰 문제, 입시의 법제집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피셋을 들어봤는데 피셋도 만만치는 않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올해 이제 헌법을 봤는데, 그 우리 페이지 보시면 그 32페이지 보시면 이제 올해 강평을 제가 이제 했는데, 원래 이제 5급 시험 헌법도 제가 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강평을 했었는데, 기존의 헌법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수준이 좀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뭐 우리 절대평가니까 낮은 수준이었고, 그래서 기존에 그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2년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보통 크게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격할 수 있을 정도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강의 듣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는 기본서 한번 듣고 그다음 문제집을 한 3번 정도 돌리면 헌법은 보통 60점 정도는 충분히 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헌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풀어보고 그 범위별로는 그렇게 골고루 나왔습니다. 골고루, 그죠? 총론, 뭐 기본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재, 조문. 헌법 조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절반 정도가 그 2017년, 18년 이때는 조문 문제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조문이 이렇게 달랑 한 문제 정도니까 사실은 조문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그 이제 네 번째 단락 보시면 부속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뭐 헌법 말고도 뭐 헌재법이라든가 뭐 이런 건 각종 법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법률이 12문제, 판례가 13문제. 판례가 굉장히 비중이 줄었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경련으로. 그래서 어떤 애는 판례가 뭐 20문제 가까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 또 이렇게 문제가 확 낮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되게 문제가 판례에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피셋이나 헌법 같이 하면 처음에 헌법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헌법 비중을 아무래도 모르셨을 테니까 강의 듣고 나면은 헌법은 좀 쉬워지는 측면이 있고, 객관식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리면 2번, 3번 그렇게 돌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차는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 여러분도 이제 피셋만 좀 잘 잡으시면 헌법은 크게 문제 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은 또 제가 원체 잘합니다. 그 헌법의 기본 판례라든가, 요새 지금 헌법이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한때 이제 강의하면 이렇게 막 너무 정치적인 견해 아니냐. 근데 원래 헌법은 법학 중에서도 정치적 법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듣기 안 좋을 정도는 안 하니까 제가 알아서 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제 행정법이 다음 페이지 있죠. 이게 이제 실제 행정법 문제입니다. 원래 행정법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에서 보통 나왔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에서 그대로 나와서 그리고 이제 행정법도 예전에는 단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단문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50점, 그러니까 두 문제고, 그다음에 케이스 50점 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제 케이스 하나로 이렇게 탁 하고 50점으로. 원래 행정법은 사실 법행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지옥 같은 그런 과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꽈락이 거의 반 정도가 여기서 꽈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순순하게 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는 아니고 저희가 최신 판례 찾아보니까 없어요. 최신 판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그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성질이 늘 법원행 시에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놈이 또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놈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그 4번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전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처분서의 추가 변경. 법원 행시가 그냥 엄청 좋아하는 또 역시.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에서 그냥 기출문제에서 사실관계만 다르게 해서 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법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법도 과목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에 끝낼 수 있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2차는 또 민법이 또 비중이 크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우리 민법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민법 대신에 이제 1차에는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 때 하는 건데 원래 뒤에 나오는 강적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얘 때려 잡으려면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고 법원 행시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보통 2차 과목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다들 깡이 대단하죠. 그죠? 시험이 2차가 50일을 주는데 6개월 전에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쳤고 학생도 미쳤죠. 그죠? 모두가 뭐에 그냥 거의 이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근데 사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당연히 처음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학원 측면에서도. 근데 학생들이 안 옵니다. 왜? 이걸 왜 미리 준비해? 이상하죠. 붙으려고 하는데 왜 미리 준비해?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1차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1차에서 떨어지면 꽝인데 내가 2차 공부를 왜 하냐 이런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를 안 했고 우리도 깔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오는데 한두 명이야.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 되죠. 그래서 6개월 전에 하면 이제 그제서야 슬슬 옵니다. 어떻게든 그냥 어디 못 가게 그냥 알뜰살뜰 챙겨가면서 했는데 너무 시험이 어렵다고 막 울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은 수험생, 그러니까 강사의 마인드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9급 법원직에 계신 분들은 또 예전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휴직 내시고 근데 왜냐하면 승진이 뭐 요새 9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잘 모르죠. 한 30년 걸린다는데 그러니까 승진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이렇게 차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이 5급인데 그죠? 5급이면 고위직이에요. 이게 다른 저기보다 훨씬 좋고 그다음에 요새 뭐 공무원 시험 인기 없다 그러죠. 그건 이제 9급이 많이 인기가 떨어진 거지. 5급은 뭐 아직 괜찮습니다. 연봉도 괜찮아요. 그죠? 그다음에 로스쿨도 지나갈 때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행시보다 쉽습니다. 왜?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몰리질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돼. 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야 법원의 제도 바뀌었대 이러면서 해보자 하지 마.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가? 그래 같이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들어가시면 또 요새 우리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죠. 그죠?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무래도 많이 높으니까 법원직이 일반 행정직보다는 좀 자기 업무만 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제 후배들 이런 분들도 9급도 있고 뭐 5급도 있고 있는데 예, 많이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휴가 때 그런 게 있죠. 일을 못 맡긴답니다. 예, 저당권 뭐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으면 뭐
내가 끝까지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자기가 하나 책임지니까 뭐 크게 되지 않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대법원 쪽이 조금 이번에 뭐 좀 그 규모가 커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법원직 쪽에 많이 학생들을 또 수험생들을 많이 모집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내에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이러고 나면은 좀 더 이렇게 모집 규모가 커진다고 말을 확실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사실 흥미가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거의 50%는 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헌법은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서 같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문제집 한 두세 번 같이 돌리고 그러면은 1차. 근데 1차 여러분이 지금 하니까 뭐 야 나 헌법하고 피셋만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피셋 그다음에 헌법 그다음에 2차 과목에서 또 그 우리 나머지 세 과목 그러니까 지금 네 과목이죠. 그죠? 민법 민소 형법 형소랑 그렇게 다 돌려야 되니까 사실 지금부터 바쁩니다. 오늘 와서 설명해 들었으니까 내일 쉬어야지. 그래 내일은 쉬어야지. 일요일이니까. 그죠? 근데 월요일부터 당장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하실 거면.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스터디 같은 것도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좋은데 예전에 우리 스터디를 좀 활성화시켰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규모보다 조금 적었는데 활성화 시켰더니 모두 술 먹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하여간 장애가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좀 친하게 그 유달리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그 나중에 다 잘 됐어요. 뭐 로스쿨도 가고 법원 행시만 안 됐을 뿐이에요. 다른 것 쪽으로는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웠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와 좋아요. 그러나 너무 좋았다. 그래서 스터디도 되도록이면은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들 위주로 스터디 장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놀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데 이제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수칙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시험이 붙는지 모르니까 이걸 수치화 시키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대학 들어갈 때도 했겠지만 그때랑은 또 다르죠. 대학 때는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옆에 뭐 방해물 있으면 뭐 알아서 치우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나 혼자 달려가고 있거든요. 모두가 어디론가 놀러 가고 어디로 야구 보고 막 이런다 말이니까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왠지 바보 같아요. 그죠? 토요일 날에도 주말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데 철양하고 음악이 나오면 눈물 흘리고 나는 어디로 가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1년을 이러고 여러분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정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잡은 게 뭐냐. 처음에 제가 이제 시험 붙기 시작한 게 일주일에 무조건 40시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0시간 더 하라고 해서 50시간 했어요. 50시간. 근데 일주일에 50시간 실제로 그 타이머 잡아놓고 공부를 해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다 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엄청 오래 앉아 있었는데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의외로 나이가 있어서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을 때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보면 이미 뭐 그죠? 저도 뭐 교재 준비하다가 핸드폰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 있어.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50시간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되 시험 6개월 전까지는 한 40시간. 그리고 이제 점점 매달 그래서 시험 실제로 한 달 전에는 제가 72시간도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 말고 처음에는 40시간 그걸 한 두세 달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50시간 아니 42시간 너무 한 번에 10시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쉬는 것도 이렇게 쉬라는 건 정말 잘 지켜서 칼같이 왜 이렇게 그런 거 잘 지키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저녁은 무조건 쉬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루 이상 벌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하루 이상 벌어지면 공부 감각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체 리듬을 맞춰놓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렇게 약간 까불까불하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F적인 성향이 있는데 F에 사실 근데 그거 할 때 지켰어요. 거의 T처럼 지켰는데
이런 말도 어색하다.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에 맞추려고. 예. 근데 하여간 그걸 이렇게 지키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떳떳해지고 내가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랬는데 여러분은 딱 1년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때만 1차고 2차고 막 이러니까 몇 년에도 기약이 없었는데 여러분 딱 1년만 하시면 되니까 그냥 1년만 그리고 처음에 해보세요. 한 2달 정도 해보시고 안 될 때는 별거 다 해야 돼요. 공부 방법도 바꿔보고 여기서 학원에서 하다가 독서실에서 하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하다가 여기 시립도서관 공립도서관에서 하다가 산에서 하다가 별거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자꾸 그 방법을 찾아야지 한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오늘도 날은 지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학원 이제 또 이제 그 규칙 같은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학원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기준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학원 강의를 안 들으면 루제지입니다. 굉장히 루제지. 1년에 여러분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1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칩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루틴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뭐 우리 아까 우리 선생님은 공부 이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거는 수업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막 퀴즈 아까 굉장히 어렵더만 그런 거 맞추는 거는 실제 시간에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1년을 지내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회 때 말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거 좀 잘 지키시면서 지칠 때마다 그리고 왜 지치면 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루틴으로 뭐 어딜 간다거나 뭐 누굴 만난다거나 뭐 선생님한테 질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자기의 슬럼프를 깨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하나 해보세요. 친구한테 뭐 따귀를 때려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버티셔야 됩니다. 1년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설명회 듣고 내일 마음 준비하시고 짐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딱 준비 이렇게 해서 1년 달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원에 계시겠죠. 그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